눈탱이 맞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사업, 모든 사업에 저도 같이 투자를 하거든요. 총 투자 금액은 약 한 14억 몇천 정도, 수익은 한 대표님, 제가 회사 블로그 막 보다가 재능 기부 무료 상담 이런 게 있던데 이게 뭐예요? 건축 관련 사업이나 투자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자기 땅을 갖고 있는데 건축이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어떤 절차가 드는지 굉장히 궁금한 게 많거든요.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료로 상담을 꾸준하게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저 직장 생활할 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년까지는 안 됐고 한 20년 가까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상담을 계속 해왔으니까. 엄청 오래 하신 건데 어떤 고객들이 와서 어떤 상담을 하는 거예요? 다양한 분들이 있는데 주로 크게 한 세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이제 자기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그 현금으로 뭐 꾸준한 임대 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얻기 위한 고객들, 또는 건물 매각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득이 생겼을 때 다시 받는 단기에 이제 수익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 땅에 건물을 지어서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서 매각을 원하는 사람들. 마지막 후자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아니고 사실은 거의 땅이라고 봐야 돼. 건물은 막 30년, 뭐 40년, 50년 이렇게 된 건물이니까 그 건물을 부동산에게 매각을 내놔도 그 노후된 건물을 그냥 쓰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을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개발 이익이 있잖아요. 그 건축업자 또는 회사는 그 땅을 사서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 프리미엄을 붙여서 매각을 하길 원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땅 주인이야. 그럼 그 프리미엄을 내가 가져갈 수가 있잖아. 개발만 할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한 컨설팅도 도와주고 있죠.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누군가는 이거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왜 무료로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눈탱이 맞지 말라고, 당하지 말라고. 제가 사실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던 제 소개에도 이제 블로그라든지 보면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했었어요. 뭐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건축이 이제 아무래도 금액이 크잖아요. 땅도 크고 자산 가치가 크고 사업 비용도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사기꾼도 많고 또 문제가 생겨서 굉장히 사람 하나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 저랑 상담하면 기본은 알 수 있어. 보수적으로 우리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기준이고 금액이고 틀은 잡을 수 있거든요. 게임 같은 거 해도 무료 게임이면은 돈 내고 하는 거보다는 좀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나중에 찍읍시다. 우리 상담하는 거 찍어서 퀄리티 한번 봅시다. 저희 블로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블로그 후기에 보면은 상담 후기를 직접 적도록 해요. 저는 진실성을 위해서 텍스트가 아니고 진짜 쓰도록 해요. 감성 플러스 진심 해가지고 거기에 진심이 닿지 않았을까. 상담 주기는 주로 어떻게 돼요? 주 2회 정도 해요. 제가 스케줄 조절해서 많으면 3회, 보통 2회 정도. 그래서 연락이 좀 늦게 가는 경우도 간혹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을 상담하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같은 거 있을까요? 정말 많은 상담을 했고 많은 프로젝트를 또 감사하게도 이제 진행을 했는데 기억에 남는 거는 A라는 그분이 이제 현금을 가지신 분이었어. 노후를 위해서 임대 수입 나오는 부동산, 그리고 또 자산 가치 상승을 하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월세 수익도 좀 받고 싶다. 이런 분이 계셔서 제가 이제 토지를 찾아서 건물을 짓고 임대 세팅까지 맞춰주는 일을 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나니까 자기 삼촌을 데리고 왔어.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억 있는데 그걸 가지고서 월 임대 수입을 받고 싶다 해가지고 또 그 삼촌도 이제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했고,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삼촌과 A라는 분이 자기 동생, A의 동생을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동생도 부지 매입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강서구 등촌동에 사업을 했고, 어떤 집안에 세 분의 노후를 보장하는, 지금도 다 보유하고 계시고 월세 잘 받고 계시고, 그게 기억에 남네요.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다 상담을 해서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그분이 뭐 10억이 있었어, 15억이 있었어. 그러면 그 돈에 맞춰서 원하는 수익률 수준에 나오게끔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짓고 임대까지 세팅을 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일을 하니까 야, 이게 좋으니 동생아 너도 해봐라, 삼촌도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겠죠. 그럼 그분들은 혹시 얼마씩 벌었는지 이런 거 약간 수익률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분 사업한 지가 대충 한 5년은 넘었을 거예요. 서울에서 다 사업을 했고 최소 수익이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5에서 6% 이상씩은 나오게끔 했어요. 월 임대 수입이. 근데 자산 가치 상승을 지금 와서 5년 전을 돌이키잖아요. 토지가가 뭐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준하게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자산 가치 상승까지 고려한다면 글쎄요, 투자 금액 대비해서 2배 이상은 무조건 벌었을 겁니다. 건물의 개발 이익까지 포함해서. 자산 가치 상승의 여력이 높을수록 인기가 많고 가격이 높다 보니까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4%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방은 8% 이상 돼야 괜찮은 거야. 토지가나 월세가 대비 임대 수입에 대한 수치가 높아야 되는 이유는 그 자산의 가치가 덜 오를 거라는 상대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서울은 근데 더 오를 거라는 상대적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낮더라도 투자를 하게 되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자산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어요. 과거에 뭐 군산이건 아니면은 구미, 그런 데는 기업이 하나 떠나면 동네가 그냥 싹 망해버리거든. 그런 리스크도 포함해서 지방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는 수익률이 좀 높아야 되고, 월세 임대 수익률은,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는 낮아야 되고. 근데 서울 대비 기준 4%면 훌륭하다. 근데 서울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강남은 한 2%만 돼도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강남 말고 그 외의 지역은 그래도 한 4%는 돼야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방에서 내가 만약에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고 컨설팅을 신청하신 분들에게는 지방은 사실 좀 위험한 것 같은데, 그럼 서울로 투자를 권유하시는 편이신지? 제 스타일은 그래요. 권유를 많이 강하게 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줘. 자, 이건 객관적으로 이 장단점이 있고, 이건 객관적으로 이 장단점이 있는데, 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서 서로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답을 내는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강한 권유는 하지 않아요, 잘. 그래도 서울에 투자라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죠. 내 마음도 그렇고. 그런데 돈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업 목적에 맞춘다든지 고려해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죠. 삼형제 케이스 말고 최근에 가장 큰 수익률을 올렸다던가 뭐 이런 상담 사례나 이런 건 있을까요? 과거에도 뭐 거의 뭐 200% 수익률도 올리고 그런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한 사업을 이야기하면 투자자들에게 간 이득 금액이 세전으로 한 80% 정도 되는 사업, 그런 사업 최근에 마무리했어요. 그럼 얼마 만에 80%의 2년 좀 넘은 것 같아요. 2년 만에 80%를 올리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죠. 원래 옛날엔 더 됐어. 근데 지금은 세상이 빡빡하다 보니까 쉽지 않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얼마에 투자를 해서 이런 것 좀 얘기해 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투자하는 사업, 모든 사업에 저도 같이 투자를 하거든요. 저 포함 4명이 투자를 했고, 총 투자 금액은 약 한 14억 몇천 정도? 수익은 한 11억 5천 뭐 이렇게 났으니까 한 80%쯤 될 거예요, 대충. 송파구 잠실에. 다세대 주택이고, 매각하는 프로젝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 세팅해서 임대 수익률 유지하다가 기회가 돼서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전반적인 시장 여건상 주택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물론 지금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야. 절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없다 보니까 또 기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최근에 제가 새로 검토하는 것도 주택 사업이에요. 임대 수익이 됐던 아니면 분양 수익이 됐던 주택 사업 위주로 최근에는 많이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료 컨설팅을 받은 것 같은데 챗 GPT가 요즘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챗 GPT라면 과연 2년 만에 14억 원의 실투자금을 가지고 얼마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는데, 그런 것도 챗 GPT가 해요? 예, 다 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GPT가 더 잘하면 사실 대표님에게 무료 컨설팅을 받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GPT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니까 얘는 잘해봐야 뭐 한 30% 정도의 수익률. 30%면 잘하네. 그래도 대표님은 해가지고 80% 내줬잖아요. GPT보다 나가서 다행이다. 그러면 대표님한테 여기 지하철 카드 찍고 오는 게 훨씬 싼 거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상담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면 어떨까? 좋아요. 저희 유튜브에 사연 같은 걸 받아보고 막 이래가지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엄청 자신 있으시네요. 아니, 지금 기간이 얼만데 이제 와서 뭘 자신이 없다는 것도 웃기지. 그러면은 조만간 카메라를 켜게 되면 또 이 상담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는 걸로. 좋아요. 얼마든지. 그럼 오늘 촬영도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